4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시켰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대법원이 그 장본인인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당시 검사였던 이 씨가 내연함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받은 건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 씨가 받은 금품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벤츠 여검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 선고했는데요. 예.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벤츠라고 하는 그 굉장히 비싼 그 차, 그리고 청탁의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받아서 2천여만 원을 사용하기까지 했는데, 예. 그것을 사랑의 정표다라고 대가성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 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제 그 벤츠 자동차는 사랑의 증표였고, 그 청탁받은 시점도 두 사람이 내연 관계를 가진 이유였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판단에 그러면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이것이 오로지 사랑의 징표로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 청탁의 대가라는 부분하고 같이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사가 검사의 지위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과연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벤츠, 승용차, 그리고 신용카드 등을 뒀겠느냐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청탁의 시점에 곧바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장래에 청탁할 가능성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 이전에 미리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뇌물이라는 것은. 예, 예. 그래서 이 시점을 너무 단정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졌던 때보다 더 전이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벤츠만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벤츠를 2년 7개월 전에 제공했는데 그것만 있었다고 하면은 2년 7개월이나 지난 뒤에 이제 청탁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대가성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면 청탁이 이루어졌던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받아서 그 신용카드로 2천여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예, 예.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그러면 이 부분, 적어도 이 부분은, 신용카드 부분은 굉장히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과 시간적으로 가깝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의 무죄 판결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에 어떤 시간의 영향인데, 그러면 직접적인 네네. 청탁을 하기 전에 미리 뇌물을 줬어도 대가성을 인정했던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 시점이 미리라는 시점이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와 그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그 부분을 보면 이것은 시간적 간극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장래 청탁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검사의 지위가 없으면 그냥 줬겠냐, 그냥 그야말로 사랑의 징표라는 것은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의 경토로서는 아니라 어떤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내연관계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예.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뇌물죄가 적용 안 되는 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모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받는 공무원도 좀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판검사에게 이런
뇌물을 제공할 때 갑자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주지 않습니다. 예, 예. 평상시에 꾸준히 상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거나 그리고 뭐 용돈, 뭐 떡값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거 뭐 줘가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해 가다가 이제 나중에 청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친분 관계가 이 내연 관계라는 것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또 반대가 더 성립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요검사 사건, 뭐 설령 사랑이었어도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다. 뭐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이고. 자, 한편 이제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한 것이 벤츠 요검사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다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돼가지고 됐더라면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김영란법이 촉발됐습니다만은 예.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죄가 되는 것이죠. 예. 뭐 지금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뭐 벤츠뿐만 아니라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모피코트, 뭐 핸드백 등이 있는데 합치면 한 5천만 원이 넘거든요. 따라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네요.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 예. 아무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없이도 입증이 없이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에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김영란법이 넘어와 가지고 막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공청회에서도 이제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직무 관련성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라는 거는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대가성 예.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영란법의 원래 안은 뭐였냐면 직무 관련성은 최소한 인정돼야 된다. 직무 예. 관련성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도 또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을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여전히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정무위 원안에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없이도 받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유죄 판결을 한다 이런 거고요. 예.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두고 과잉입법, 위헌 논란이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변협에서는 위헌 요소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판사 출신으로서 좀 공부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김영란 대법관께서 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제가 심의할 때도 저는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무위 원안을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적용 범위에 있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둘째로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셋째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침해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변협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다는 부분은 예. 원래 원안에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무위 원안에서 좀 구체화했습니다. 사례를. 예. 5가지인가 7가지인가 이렇게 구체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범죄를 신고하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받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받은 것을 이제 신고하도록 한 것은 가족이 범죄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서 그 양심의 자유와 좀 관련이 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어떤 그 그러니까 가족이 받으면 사실상 본인이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신고를 하도록 이제 의무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를 하면 굳이 헌법소원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변협에서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이틀 만에 그 위헌 소송을 낸 게 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예.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내셨을까? 왜냐하면은 법사위에서 좀 일부 수정된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변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한 변호사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그 모든 변호사들의 이제 단체인데 예. 변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도 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위헌소송을 제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건 법관 행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에서도 이제 재논의 혹은 수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도 좀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김영란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이 법 자체가 곧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법관께서도 이제 우려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혹시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사 착수 시 통보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둔 이유가 시행령을 정할 때 충분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예. 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대로 하려면은 법 자체를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200명 이상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 이것을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고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